지방대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올해 유독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대학교인 전남대학교의 계획과 또 미래에 대한 이런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정성택 전남대학교 제21대 총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시작으로 정말 평생을 전남대인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요. 네, 그렇죠. 취임하신 지 이제 100일 정도 되셨는데 취임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소개된 대로 저는 전남대학교 8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생의 3분의 1을 전남대학교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라는 말 한마디에도 제 심장이 뛰게 하는 원천이고요. 40년 전 제가 전남대학교에 신입생으로서 정문을 들어올 때 그때도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인류 보편적인 가졌던 민주, 자유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그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마스크. 근데 제가 100일 전 전남대학교 총장으로 첫 출근하는 날도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대상은 다르지만 인류 공동의 목표인 건강, 행복을 지키기 위한 마스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즉 제가 40년 전에 썼던 마스크를 전남대학교를 통해서 건강한 성인이 되고 총장이 됨으로써 다시 쓴 마스크는 또 다른 인류가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썼던 마스크, 대학 내 썼던 마스크는 아마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대학에 들어오는 수많은 미래의 주인공들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오늘의 길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대학의 책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첫 출근길이었고요. 여러분과 아마 약속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남대학교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의 당당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 상황과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의 또 마스크였지만 정말 그 공동체의 안녕과 또 공동체의 그 안정성을 위한 마스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임사를 제가 좀 봤더니 취임사에 12권의 특별한 노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떠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다 쓴 12권의 노트일까? 그런데 이제 전남대학교에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준비 과정 중에서 많은 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직원 선생님도 될 수 있었고 또 조교생님, 학생, 또 우리 학교를 졸업했던 40여 명의 동문들, 또 학교를 사랑해 주시는 지역의 많은 언론사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 우리가 전남대학교 미래가 그려지는 것, 또 그분들의 전남대학교 이끄는 희망, 또 우리 전남대학교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말씀해 주신 그 아마 자료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적다 보니까 어느덧 차곡차곡 노트에 쌓여지게 됐고요. 아마 쌓여진 노트를 보고 있다 보니까 12척의 배로 우리나라를 걷던 성웅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노트들은, 즉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들려줬던 목소리들은 단순히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미래의 전남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또 전남대학교에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들어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지금도 항상 제 옆에 두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는 일기장을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놓는다라고 하는데 아마 전남대의 그림 일기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하고 약속이기도 하죠. 그렇죠. 꼭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 올해 초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요. 재임 기간 동안 나는 꼭 이것만큼은 좀 추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역점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초반이다 보니까 욕심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이 존재하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미래 세대들을 만들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적 가치를 만든 것이 대학이 주어진 가장 큰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지켰던 전남대는 그 미션을 잘 수행하셨고요. 그때 40여 년의 수많은 동문들을 배출했는데 네. 최근 저희들이 교육 환경이 바뀌어진 코로나로 해서 네. 바뀌어졌고 또 비대면 환경도 익숙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교육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 본부를 꼭 만들어서 학문의 울타리를 머물고 그 학문 울타리를 조금 낮추고 또 학교 안에서만 머무는 교육이 아니라 아마 미래 세대, 과거 세대 또한 어떤 국내외 모든 대학들과 어울리는 교육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네. 게 하나 첫 번째 제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연구도 또 필수 미션 중에 네, 하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있는 곳이라서 신진 연구자부터 또 중견 연구자 또는 수십 년 동안 대학 연구실에서 대학을 지켰던 그분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연구자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저희들의 미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이제 수많은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나름 더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미션도 주어져서 가칭 미래 전략 정보실을 네.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산을 빅데이터하고 그걸 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지혜도 만들고 또 살기 위한 전략도 만드는 미래 전략실을 만들어서 교육과 연구로 조금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네. 선제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된다 그러면 전남대학교는 70년이 됐는데 네. 아마 다가올 70년에는 단순히 역사를 정리하는 70년이 아니라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70년이 되고 싶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없지만 전남대학교 100년이 되었을 때는 정말 노벨상 후보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도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됐습니다. 예. 지난해는 거의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 올해는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수업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아마 비대면이 이미 이제 일상화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랬죠. 두려움도 있고요. 네. 사실은 너무 이제 죄송스러운 게 우리 2000년도 우리 학생들 한 번도 대학 캠퍼스 생활에서의 낭만을 즐겨야 되는 학생들이 그 소중한 시기를 즐기지 못했다는 네. 거. 저희들 즐겼던 미팅, 뭐 학과 OT, 또 캠퍼스 커플 이걸 느끼지 못한 학년이 돼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2021학년 학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좀 연장될까 해서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육과 연구는 아마 단락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네. 또 급변한 세계 안정적인 교육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다 했던 저희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나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대거 저희도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준비되지 않는 교육 환경이었지만 올해는 안전한 준비된 교육 환경에서 여러분의 안정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보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동안 강의실에서 눈빛을 맞추고 또 막 실시간 대면 강의가 아마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는 IoT가 발전된 2021년에는 네. 물리적인 거리가 배움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전남대학교가 시행하는 것은 전남대학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의 15개 대학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위기감은 전남대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거점 국립대학의 공통의 문제가 돼서 최근에는 모든 거점 국립대학교 중 서울대를 비롯한 네. 전북대, 전남대에서 총장협의회에서 학사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갔고요. 학위도 공동학위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건 팬데믹이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난 위기이기 때문에 세계 유수한 대학과도 네. 아마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한 온라인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당당한 주인공을 태어날 수 있도록 안정된 교육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올해는 이제 특히나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지방대학들이 많이 위기를 맞고 있죠. 그래서 예.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전남대 역시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새 학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남대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참 아쉬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아마 전남대학교 69년에서 처음으로 네. 신입생 충원을 100% 채워주지 못한 2021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장으로서의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학령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개의 아젠다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이 수행하는 미션이 단순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고 네. 또 강의실에서만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정주하게 되면서 대학 생활 동안 많은 문화 활동을 거치게 되고 네. 또 대학 졸업 후에 내 삶의 터전을 찾는 아마 탐색의 과정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 광주 전남을 비롯한 모든 지역이 비슷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식 전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지만 미래의 정주 조건, 문화, 그리고 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성의 부족 등이 지방의 공통점이 되다 보니까 네. 아마 공동화 현상은 좀 시작된 것 같고 이건 좀 가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대학 혼자만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 네. 이런 지방대 위기 속에 진짜 이 지역 거점 국립대, 전남대가 또 풀어가야 할 뭐 과제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위기상인 만큼 대학도 뼈를 깎는 아마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수요자, 공급자라고 즉 교수와 학생이라고 표현할까요? 교수들이 공급할 수 있는 교육이 주 매체였다고 생각되면 네. 앞으로는 수요자인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문을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시도했던 변화는 일명 첨단학과라고 표현하였는데요. 4차 산업에 너무나 익숙한 뭐 AI,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학과를 6개 정도 신설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AI 융합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대학과 거점 국립대 그리고 세계 유수한 대학들과 이렇게 학습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이 TV를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와 또 지자체, 국가하고 바라는 것은 그 대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지식 전달이 어떤 장소로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설계해서 어떤 정주 조건의 풍요로움이 아마 대학을 선택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대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정주 조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 활동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이제 무거운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저는 아마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어떤 기본 본질은 어디 있든지 어느 데 태어났든지 공정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교육의 본질인데 현재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현실에서는 서울대학교의 1인당 학생 교육비가 1년에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남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00만에서 1,600만 원입니다. 그건 결국은 본인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어떤 동등한 어떤 투자가 아니라 어떤 수도권 집중의 교육 현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대학이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도 노력해야 되고 지자체도 노력해야 되지만 아마 미래 세대들을 위한 현재 우리 범부처에서는 어디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꼭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어떤 그 대책을 네. 정부를 상대로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조건이 단시간 내에는 아마 완성되지 않겠지만 대학의 노력, 지자체의 관심, 정부의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지역의 대학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다 보니까 취업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고용노동부의 2021년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5선 협상대학에 전남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네, 이번 선정으로 인해서 이제 재학생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이 취업 지원이 이제는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학생들까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전남대만의 뭐 방안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 선정된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전남대학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네. 어떤 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7, 8년 전부터 총장 직속으로 일자리 창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네. 또 취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전남대학교 내의 고유의 부서인데요. 융합인재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취업을 현장에 가기 전 양질의 교육을 받고 다양한 문화활동하고 학습경험을 학생처라는 데도 있고요. 네. 또 정부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어주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취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센터 등이 있어서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저희들의 취업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등교육만 받고 대학에 온 이제 신입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가를 알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자기 적성을 아마 다시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고 네. 예비 진로 단계를 검색해보는 교육과정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 2년 정도의 자기의 진로 또 적성을 스스로 설계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전문 컨설턴트나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말씀드린 융합인재교육원, 학생처, 산학협처, 링크사업단 등에서 네. 전문 상담과의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 진로가 예정이 되면 네. 그 진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시간을 1년 반 정도 네. 저희들 특별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면을 무시했기 때문에 각 맞춤형 이제 그 직장별 그 면접이나 또는 속여서 작성하는 부분 등 현실적인 감각을 반영한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총 해보면 약 60% 정도의 취업률이 저희들이 아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0%의 취업률이라는 것은 10명 중 6명이 1년 안에 가는 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는 가장 아마 상위 수준이 되고 이번에 아마 일자리 창출센터가 졸업 후 2년까지도 아마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요즘 취업은 다 아시는 것처럼 졸업 후 취업이라는 공식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재수 삼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학교를 떠났지만 그래도 미래 주인공의 차원에서 학교에서는 졸업생들까지도 취업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네. 이 사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남대학교만의 사업이 아니라 네. 아마 이 지역 공통의 모든 학생들에게 베풀어지는 사업에서 더욱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전남대학교 하면 5.18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최근 5.18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조사에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의 협약을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좀 협력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도 이제 5.18 80학번에 5.18 네. 현장에 있었던 네. 세대였고요. 또 우리 전남대학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한테 주어진 민주, 자유, 인권,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데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특히 5.18이 가장 최근에 아마 우리가 소중 가치를 지켰던 그 현장이었었고요. 지금도 그때 희생당했던 많은 분들의 흔적이 캠퍼스 곳곳에 네. 아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내 신문방송반에서
1980년 5월 15일, 16일에 네. 막 긴박했던 상황을 수기로 적었던 학생 기자들의 아마 기록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즉 5.18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는 아마 국가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진상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아마 모든 기록이 빠짐없이 저희들은 아마 조사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자산들, 네. 또 곳곳에 혼자됐던 우리의 유족들을 아마 진상조사위원회에 저희들이 제공을 했었고요. 네. 또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오기 전에 저는 5.18 연구소, 네. 또 저는 법의학 연구소 등에서 수많은 아마 그때 희생자들에 대한 그 피해자 파악하는 것, 네. 의학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전남대학교의 5.18 자체의 어떤 자산들을 이번에는 국가 단위인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그분들의 뜻이 절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5.18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민주자유인권표라는 게 보편적인 가치가 됐지만 네. 그때는 보편적인 가치를 느끼기까지는 수많은 분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맞죠. 지금을 마음껏 보편적인 가치를 누리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코로나, 또 학령인구 감소, 실업률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아마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5.18의 연장은 아니지만 그때와 똑같은 보다 나은 미래 세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저희 전남대학교만의 어떤 주어진 책무를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렇게 5.18 관련 협약 그리고 이 전남대 바로 옆에 있는 북구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굉장히 이 여러 기관과 협약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남대학교가 해야 할 역할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방송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근데 네. 저는 아마 자꾸 반복되지만 대학과 지자체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이 지자체의 도움 없이 발전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네. 우리가 모든 세계적인 도시를 아마 돌아다녀 보지만 좋은 대학이 있지 않는 좋은 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적 자산을 당연히 지자체 발전에 또 시대 가치를 만드는데 아마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마 산업적인 면에서도 볼 때 네. 저희들이 대학 인구가 학생, 교직원 수를 보면 3만여 명의 전남대 가족이 있습니다. 네. 3만여 명의 가족이 단순한 교육과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면서 주거 공간을 이용하게 되고 문화 삶을 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네. 단순한 광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는 요새도 캠퍼스가 있고요. 나주에도 캠퍼스가 있고 장성에도 있고 네. 화순에도 있어요. 즉 광주 전남의 어떤 미래 세대들을 양성하는 교육, 또 먹거리를 창출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정말 더욱 반가운 것은 최근에 지자체에서 아마 지역과 대학은 공동 운명체라는 아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서 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정부가 대학 협력단을 만들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더욱더 대학과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학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아마 이 프로를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민의 사랑, 또 지자체, 정부의 관심과 격려가 있어야 되지만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또 여러분이 아껴주시는 우리 전남대학교는 1952년도에 개교하였습니다. 어떤 국가의 방침이나 이러기보다는 1952년도에는 전쟁이 미처 끝나기 전에 이 대한민국 국토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휩쓸려 있을 때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 지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인재를 양성했다는 차원에서 지역민의 의지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남대학은 광주 전남 지역 발전에 무한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고요. 또 거점 국립대다 보니까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하나의 축을 담당해야 될 큰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를 시행하는 것이 결국은 교육과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학 연구실에서는 일주일 24시간 365일 불 꺼지지 않는 실험실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민의 받은 사랑을 아마 저희들이 되돌리는 방법은 교육과 연구를 시행하고, 제가 또 하나 취임하면서 아마 그 약속했던 게 있는 게 전남대학교의 미래상의 인재상을 아마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네. 말했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마 고등교육을 수여받은 대학인으로서의 자기 전공 분야의 지식은 누구보다도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지식의 반감기는 갈수록 짧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혼돈의 시대는 더욱 자주 올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시대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많은 변화 혼돈 속에서도 아마 당당하고 자유로운 아마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네.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을 저희들이 인재상으로 만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전남대학교가 더 강하고 더 품격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지만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많은 광주 전남 지역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아마 여러분께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을 만드는 전남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전남대가 내년이면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코로나19 그리고 지역대학의 위기 속에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지역 발전에 함께 또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